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2025년 축구 토토 승무패 1회차 결과 1등이 16명이 나오셨고,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3등에 적중을 하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새해 첫 번째 축구 토토 승무패부터 고등수 적중에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한 결과였습니다. 사실상 14번 경기인 브라이턴 대 아스날의 경기의 경우도 승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변이 터질 만한 경기다라는 걸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실제로 멤버십 분들 중에서 14번 경기 브라이턴 대 아스날 경기를 제 분석 내용을 듣고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신 분들이 많아서 2등 적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2025년을 시작하게 된 것 같고, 유튜브 축구토토 승무패 채널 중에서 최다 구독 채널로서 현재 23,22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시는 만큼 2025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음 주말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의 경우는 극악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분데스리가와 세리에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열심히 분석을 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결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쉬운데 왜 아쉬웠는지 경기 결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블랙번 대 번니였죠. 지난 맞대결 당시 번니의 홈에서 치른 경기의 기록적인 부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드렸죠. 그리고 전반적인 이번 시즌의 기록이나 배당적인 측면, 패턴적인 측면 같은 모든 면들을 종합해 볼 때 이 경기는 블랙번의 단통 패배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블랙번이 0대1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번니의 험프리스 선수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지안 플레밍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다이빙 헤더로 굉장히 멋지게 마무리를 하는 득점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스토크 시티 대 플리머스, 이 경기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아쉬운 경기였는데, 기본적인 기록적인 측면이나 스토크 시티가 홈일 때 득점이 원정보다 3배로 증가한다라는 점, 기본적으로 스토크 시티가 나르시스 펠라치 감독을 경질한 뒤에 라이언 쇼크로스 임시 감독 체제에서 챔피언십 리그 4위를 기록 중인 썬덜랜드 2위를 기록 중인 번리를 상대로 1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경기부터 마크 로빈슨 감독의 정식 감독 선임 데뷔 경기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력도 기본적으로 우세한데 홈발, 감독 교체발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스토크 시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원정팀 플리머스의 경우는 웨인 루니 감독이 경질이 됐고 현재 감독은 공석으로 1군 코치인 케빈 랜스키벨이 이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감독의 빈자리가 느껴질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참 스토크 시티의 승리로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경기였는데, 정말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음에도 단 한 골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면서 0대0 무승부가 나와버린 경기였습니다. 슈팅 숫자만 비교를 해봐도 18대2, 당연히 한 골은 넣어줘야 되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가 무승부가 나오면서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챔피언십 리그 경기들 중 유일하게 틀린 한 경기가 바로 이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자, 3번 경기 스완지 시티 대 웨스트 브로미치. 자, 이 경기는 기록적인 면과 경기 스타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스완지 시티가 챔피언십 리그 하위권인 포츠머스한테 직전 경기에서 4대0으로 털리긴 했지만 상위권인 웨스브로를 상대로는 왜 패배할 것 같지 않은지 비교를 해드리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결과는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고, 경기 내용은 예상대로 웨스브로가 앞서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0대1로 스완지가 패배를 하는 듯 했으나, 후반 막판에 교체 투입된 조알렌 선수가 후반전 로즈타임에 헤딩슛으로 극장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뉴캐슬. 이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패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 내용 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솔직히 경기를 보는 내내 전반 4분 만에 토트넘의 솔랑케 선수가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뉴캐슬이 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토트넘에서 선발 출전했던 선수들의 기량이나 팀워크적인 부분이 개차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뉴캐슬도 사실 앤서니
고든 선수와 이삭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확실히 런던 원정만 가면 좀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백 자원의 스벤 보트만 선수가 부상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좀 벤치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개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리브라멘토 선수 역시 뭐 쓸데없이 드리블을 너무 오래 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토트넘 패배 적중은 했지만 뉴캐슬도 기존에 보던 경기력이 아니라서 좀 경기를 보는데 좀 당황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제 토트넘은 이 경기 패배로 인해서 12위까지 떨어졌고 뉴캐슬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네, 5번 경기 브리스 시티 대 더비 카운티였죠. 뭐 저는 이 경기는 지난 맞대결 당시에 더비 카운티 홈에서 경기를 직접 봤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본 상태에서 홈과 원정이 바뀐다고 해서 브리스톨 시티 승리에 투표율이 몰리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우기의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정말 홈 원정 바뀌니까 경기력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모습을 봤고 물론 더비 카운티도 득점할 기회가 있었지만 브리스톨 시티 골키퍼의 선방에 맡겼고 브리스톨 시티의 첫 번째 득점 프리킥 상황에서의 크로스를 루크 맥날리 선수가 발로 밀어넣었던 선제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나오면서 브리스톨 시티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은 했지만 이변을 노려봤던 저로서는 좀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자, 6번 경기 노리치 시티 대 코번트리.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로 노리치 시티의 홈 경기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노리치 시티의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지만 저는 코번트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를 제외하고 노리치 시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과는 2대1로 노리치 시티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지만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완전 역배 터질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당연히 경기는 노리치 시티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몰아붙이는 상황이었는데 전반 24분에 역습 한 방으로 코번트리의 밀란 반예믹 선수가 득점을 기록을 해서 0대1로 코번트리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 나와버렸고 노리치 시티의 계속되는 공격에도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수비 몸방에 막히고 하면서 노리치 시티의 골이 너무나도 안 터지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후반 84분에 교체 투입된 폴슨 선수가 후반전 91분에 멋진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더니 바로 3분 뒤인 94분에 또 폴슨 선수가 득점을 터뜨리면서 역전을 성공시켜서 홈팬들을 거의 뭐 광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죠. 선수들도 막 관중석 쪽 뛰어가서 막 안기고 그러느라 광고판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튼 저 역시도 노리치 시티의 단통 승리로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폴슨 선수 뭐 거의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프레스턴 대 옥스퍼드.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프레스턴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건 단순히 이번 시즌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볼 때 프레스턴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파고 들어가 보면 최근 옥스퍼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인데 그 3연승이 바로 게리 로엣 감독이 새롭게 선임된 이후에 3경기를 연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감독 교체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사실상 옥스퍼드가 감독 교체 후 플리머스랑 카디프는 솔직히 홈 2연전이었고 꼴찌랑 꼴찌에서 2위 팀과의 경기였기 때문에 2연승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지만 미럴 원정을 가서 이번 시즌 원정 1승도 없던 옥스퍼드가 승리를 하면서 3연승을 기록하는 걸 보고 이 경기는 단순 프레스턴 승으로 가기에는 감독 교체의 이 이변의 여지가 너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고 선제 득점은 옥스퍼드에서 나왔으나 프레스턴이 후반전에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옥스퍼드는 게리 로웨 감독 선임 이후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번 경기 셰필드 웬즈데이 대 뮤럴. 자, 이 경기도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뮤럴의 이번 시즌 골 결정력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 득점을 했던 선수들의 현재 상황 또한 언급을 드리면서 셰필드 웬즈데이 원정을 가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셰필드 웬즈데이의 경우가 세트피스 실점이 챔피언십 리그에서 1위로 세트피스 방어가 잘 되지 않는 팀인데
미럴의 경우는 세트피스 득점이 챔피언십 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는데 미럴의 동점골이 바로 중앙선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 상황을 골대 쪽으로 붙이면서 떨어진 세컨볼을 조지 허니맨 선수가 밀어 넣었었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에 대한 부분 분석이 적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2대2 무승부가 나왔던 경기였지만 셰필드 웬즈데이가 이날 페널티킥 날려먹고 골대만 몇 번을 맞췄는지 모를 불운에 시달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무승부 적중 어느 정도 운이 좀 따라줬던 결과였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9번 경기 wat포드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 자, 이 경기는 일단 wat포드를 프리미어리그 팀에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챔피언십 리그의 브랜드포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홈과 원정의 경기력 차이가 너무나도 심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마냥 경기력만 비교를 해서 wat포드의 패배로만 선택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wat포드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전 전승을 기록 중이다라는 점에서 와포드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와포드가 1대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지만 투픽으로 간 게 좀 아깝긴 하지만 충분히 그래도 선택할 만한 투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1대1 동점 상황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안드레 브룩스 선수의 멋진 구석을 노리는 가마차기 한 방으로 1대2 와포드의 패배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레스터 시티였죠. 자, 이 경기는 누구나 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예상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도 아스톤 빌라의 승리는 당연히 선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축구 토토 승무패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변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 아스톤 빌라의 공격에서 좋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모건 로저스 선수와 존 두란 선수가 나란히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9경기 동안 필드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올리 와킨스 선수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점과 패턴적으로 레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패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에서 아스톤 빌라의 승과 무승부 함께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아스톤 빌라가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4승 3무로 이번 시즌 패배가 없었다라는 기록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최대 무승부 이변까지는 한번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스톤 빌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1대1 동점 상황에서 야, 이거 진짜 무승부가 나오겠는데 했는데 아스톤 빌라의 레온 베일리 선수가 눈치 없이 후반전 76분에 득점을 하는 바람에 2대1 적중은 했지만 김 빠지는 아스톤 빌라의 승리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로 레스터 시티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가 5연패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11번 경기 본머스 대 에버턴. 자, 이 경기는 홈팀 본머스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로 본머스도 그렇고 에버턴도 그렇고 점유율을 굉장히 낮게 가져가면서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인데 두 팀의 스타일이 비슷하다라고 볼 때 그 스타일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 승리한다라고 보면 이번 시즌 기록을 비교해 봐도 본머스가 앞서고 있고 기본적으로 에버튼은 드와이트 맥닐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지 않는 이상 공격에서의 활로를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본머스가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머스의 단통 승리로 말씀을 드렸고 1대0으로 본머스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고 역시나 에버튼은 유효 슈팅 0개를 기록하면서 분석 내용 그대로 경기력이 나온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웨스트햄. 리버풀에게 개털리는 웨스트햄을 봤을 때 이번 경기 역시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상 웨스트햄의 경우는 제로드 보엔 선수 없이 공격을 만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여서 맨시티의 승무 투픽에서 고민을 하다가 레스터 시티를 잡아내면서 그래도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맨시티라서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4대1로 맨시티가 대승을 기록했고 이 경기를 보면서 사비뉴 선수와 엘링 홀란드 선수의 호흡이 기가 막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비뉴 선수의 돌파나 패스 크로스도 굉장히 좋지만 엘링 홀란드 선수의 상대팀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타이밍과 슛 센스는 확실히 타고났다라고 보였습니다. 특히 맨시티의 세 번째 골 사비뉴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홀란드 선수가 수비 라인을 깨고 뛰어 들어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를 내주고 홀란드 선수가 기가 막히게 칩샷으로 골키퍼를 넘겨서 득점을 하는 장면은 확실히 맨시티가 돌아왔다라고 느껴졌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1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브랜드포. 자, 이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리그 꼴찌 사우스햄튼과 원정 쓰레기 브랜드포의 경기로 굉장히 팽팽할 것 같이 생각은 들지만 브랜드포가 드디어 원정에서 1승을 기록하게 될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적인 득점의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은베우모와 요하네 위사 선수가 있는 브랜드포의 공격진은 사우스햄튼의 공격진과는 비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브랜드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홈과 원정 경기력이 거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는 역시 0대5로 사우스햄튼이 개털리는 경기 결과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브랜드포의 케빈 샤드 선수의 골을 시작으로 은베우모 선수는 멀티골, 루이스 포터, 요하네 위사 선수까지 득점에 성공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브라이턴 대 아스날이었죠. 챔피언십 리그 경기에서는 스토크 시티 경기가 아쉬웠다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쉬웠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였습니다. 전반적인 기록적인 측면에서는 아스날이 앞서지만 주축 자원들의 부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제가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3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아스날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둘 다 패턴이 깨지려면 브라이턴은 승패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아스날은 비기거나 패배가 나와야 된다는 상황이라서 이 패턴적인 부분의 교집합은 브라이턴의 승리구나라고 판단이 들었었고, 골대법 계산 결과 역시 무승부 결과가 가장 낮은 확률로 계산됐었기 때문에 브라이턴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의 냄새는 맡았지만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던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전반 초반 아스날의 은와네리 선수가 일찌감치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브라이턴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었기 때문에 팽팽하게 흘러가다가 후반전에 아스날의 살리바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에 헤딩을 해야 되는데 주앙 페드로 선수의 대갈박에 헤딩을 해버리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침착하게 주앙 페드로 선수가 페널티킥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었죠. 그 이후에도 뭐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1대1로 무승부로 끝이 난 경기였는데, 브라이턴의 골 기대값이 1.52, 아스날의 골 기대값이 0.88로 충분히 브라이턴의 승리도 나올 만한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아쉬웠던 경기 결과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토토 승무패 2회차 대상 경기들 잘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